저는 그 1986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때 86년도, 7년도에는 공부를 못했어요. 데모하느냐고.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투표권이라는 소중한 거를 갖고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나름 길거리에서 벽돌 깨고 이러면서 일조를 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돼서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를 2년 동안 교수님들이 니네 왜 공부하고 있어? 나가서 데모해야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3학년 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할 게 없어갖고 제가 학과는 경영학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옵션이라는 걸로 그 당시 1988년도에 올림픽 할 때죠. 올림픽 할 때 옵션이라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신 분이 투자론 강의를 했는데 옵션이라는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설렜어요. 야, 저거 하면 돈 벌겠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하려면 선물을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선물을 배우기 시작했고 선물을 배우면서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원서 같은 걸 사서 보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요. 미국에서 그냥 책만 수입을 해서 원서 보면서 뭐 엘리엇 웨이브가 어떠니 뭐 파동 이론이 어떠니 차트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이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여기 이제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1980년도 90년도에 우리나라 증권사 직원들이 무슨 일을 했냐? 노는 종이에 차트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노는 종이에다 차트 매일 이렇게 삼성전자 얼마 되고 뭐 현대차 얼마 되고 그 차트를 그리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걸 연구를 했었고 저 또한 그런 책을 수입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운 좋게 이제 LG선물이라는 선물회사, 그러니까 기프트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퓨처스 마켓이라는 옵션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의 상품이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인데 90년도 초중반에도 선물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LG선물로 어떤 전화가 구정 때나 추석 때 오냐 하면 대우증권 기획실이래요. 삼성 구조본이래. 그 연락이 와. 임원들하고 직원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느냐 하고 LG선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물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런 선물이 아닌데 그런 그 전화를 98년도, 9년도까지 받았어요. 그만큼 선물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열심히 투자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운 좋게 투자 업종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나 주식을 배우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이 투자 교육을 시키면서 제 나름대로 또 소형 자산운용사라도 만들어갖고 투자 업무를 계속 하려고 지금 제 큰애랑 같이 이제 좀 이따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큰애랑 같이 제가 키운 한 20대 제자들 몇 명하고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가업으로도 물려주고 젊은 친구들을 금융인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 못지않게 금융 쪽에 어떤 좋은 인재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꿈을 갖고 이제 저희 글로벌 이코노믹과 하나증권을 엮어서 이런 청소년 투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청소년에게 돈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전에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8년도부터죠. 그때부터 한 2년 정도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청소년들 가르치는 것을 그만뒀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저희 큰애 얘기지만 큰애가 고3 때 요새는 수능이죠. 수능 보고 대학교를 간다 그러길래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희한한 아버지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영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살 때까지 배우고 100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100년 국영수가 절대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금융지식은 20살 때부터 바로 현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해요. 돈에 대한 지식, 투자에 대한 지식, 금융에 대한 지식은 100살까지 가져가요. 근데 전혀 쓸데없는 20살이 지나면 전혀 쓸데없는 그 국영수를 위해서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증명서로 대학교를 다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애 이름이 호철인데 여기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철이한테 제가 19살 때 설득을 했어요. 아빠가 하는 걸 배워서 주식이나 이런 금융 지식을 배워서 네가 앞으로 4년, 5년 뒤면 대학교 4년 다니면 기본적으로 4천만 원 나가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자취하면 또 한 1, 2천만 원씩 나갈 거예요. 그럼 한 7, 8천, 맥시멈 생활비까지 합치면 4년 동안 한 8천 나간다고 치면 그 돈을 아빠가 줄게. 아빠한테 이걸 배워서 지금 5인데 25, 6이 되면 다른 애들 취직할 때 너는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5년이 지났어요. 군대 1년 6개월을 갔다 오고 지금은 제가 이걸 가르쳐서 그때 호철이가 한 얘기가 뭐냐? 아빠 내가 주식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그 얘기했어요. 할 수 있어. 아빠가 전문가잖아. 가르쳐 줄게. 앞니를 맞추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 변동성을 다루는 선물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확률 게임을 하는 그런 도구이지 절대 도박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큰애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지금은 이 책을 비롯해서 총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산 운용사라는 그런 자격증도 따서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친 또 22살짜리 젊은 청소년 버핏 투자 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가르친 친구랑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하고 대학은 안 가게 시켰어요.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가느냐? 지금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고 또 호철이나 다른 젊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 또한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제자는 또 한 권의 책을 또 쓰게 했어요. 실제로 아빠 찬스가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이 배운 지식을 이 책에 녹여내게끔 제가 코치를 해서 모든 작업을 다 그 아이들이 했어요. 호철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네이버 인물정보란에 저자로 등재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자, 그렇게 해서 방통대 학위를 따면 서울연고대나 자기네들이 욕심만 있으면 아이비리그까지 충분히 대학원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비리그나 해외에 있는 대학원이나 이런 곳은 서울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온 곳이기 때문에. 방통대가 어딘지 몰라요. 학위가 중요하고 그 학위에 책을 1권 또는 2권, 3권을 쓰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도 있고 실제로 현업에서 매매도 하고 매매일지에 관한 자료를 쭉 보관을 하고 있게끔 제가 시키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내면 어느 대학원에서든지 충분히 저는 받아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치 않고 그리고 영어를 하지 않고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그런 곳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영어만 열심히 한다면 아이비리그까지 넘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 안 되더라도 뭐 스카이에 있는 MBA 금융공학 과정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지금 매매나 투자를 같이 하면서 또 퀀트, 알고리즘 이런 것도 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럴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코칭을 해줬고 마침 큰애가 그 말을 따라줘서 현재는 우리 회사 일의 한 70%를 다 해내고 방통대 학위도 받고 투자산 운용사도 따고 책도 쓰고 이렇게 실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호철이나 다른 젊은 제자들을 가르친 경험으로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똑같은 과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훨씬 더 투자를 잘해요. 정말 그래요. 왜냐?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40대, 50대가 돼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요. 투자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죠?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투자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보면 우리나라가 뭐 조선 강국이네, 자동차 강국이네, 뭐 K푸드네, K한류네 그러지만 금융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낙후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왜냐? 유교 사상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때요?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돈은 신경도 쓰지 마. 엄마가 아빠가 뼈를 갈아 넣어서 너는 교육 다 시킬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교 보내고 높은 임금을 받는 우리 때는 대우, 현대, LG, 삼성, 포철 이런 데 가는 게 그냥 정석이었어요. 그 제 친구들도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뭐 두산 이런 데 다 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임원까지 하는 애도 있지만 반 이상은 지금 놀고 있어요. 나이 60도 안 됐는데 놀고 있다. 금융권은 더 해요. 50도 안 됐는데 놀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 애들은 어떠냐? 15살이 되면 돈을 주기 시작해요. 돈을 2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줘서 투자를 시켜요. 투자를 시키면 걔네들은 15살 때부터 투자에 대한,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투자에 대한 이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10년 이상을 하게 되면 걔네가 25이면 투자 나이가 10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이 40에 내 재산이 좀 쌓였어. 이제 투자라는 걸 좀 해볼까? 그럼 투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빵살이야. 나이 45가 되고 나이 50이 돼서 재산이 좀 있어. 투자나 한번 해볼까? 이러고 달겨들어서 불나방 돼서 재산 날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태인 애들하고 붙어요. 50대, 40대, 45세가 붙어. 그럼 유태인 애들은 물리적인 나이는 25세지만 우리나라는 물리적인 나이가 50세지만 투자 나이는 빵살이고 얘네들은 10살이에요. 유치원 애들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때 나이가 40이 돼도 계좌개설 어떻게 하는지 모두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그러니까 상품을 그냥 들었네 안 들었네 이게 난 뭔지 모르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왜? 더 배우질 않으니까. 근데 이 투자가 갬블이고 도박이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안 시키겠죠. 응? 근데 투자라는 것이 도박이 아니고 확률 게임이다 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를 배우면 학습이라고 하죠. 배우고 스스로 익혀요. 영어 수학을 공부를 하고 선생님한테 배우면 우리 아이들 때 어땠어요? 어렸을 때 열심히 연습장 써갖고 어떻게 해요? 시험 준비를 해요. 수학도 배우면 열심히 문제집 풀고 시험 준비를 해요. 시험 당일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 담담해. 근데 보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바로 시험을 탱자탱자 놀다가 시험 당일날 되면 불안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뭘 배우고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돈 벌려고 하죠. 내가 스스로 익히고 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준비도 없이 바로 돈을 벌려고 해. 이런 책 하나 봤다고? 책 10권 봤다고? 20권 봤다고 어때요? 돈 벌려고 해. 네?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종목 받아갖고 돈 벌려고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우리나라에 돈 못 벌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살벌한 거예요. 살벌한 곳이고 진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왜 주식이 어렵냐? 제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 업계에 있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 욕심을 가지고 어때요? 주식해서 돈 벌려고 들어오죠. 그죠? 욕심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나는 욕심이 있는 애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야 뭔가 하려고 발견되니까. 자, 욕심이 있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거 좋아. 근데 욕심이 있지만 나중에 주식 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지. 매도라는 걸 해야 실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자, 근데 매도라는 건 뭘까? 매도라는 거. 파는 거. 내가 10,000원 샀는데 지금 15,000원이야. 그럼 파는 걸 지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앞으로 20,000원, 30,000원까지 간대. 10만원 간대. 근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팔아요, 못 팔아요? 쉽지 않죠? 왜? 매도는 욕심을 자르는 행위예요. 욕심을 가지고 주식해서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욕심을 잘라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은 뭐예요? 본능이죠. 식욕이나 욕심이나 수면욕이나 다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을 내가 일반인들이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욕심을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해서 에코프로를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이제 150만 원 가니까 200만 원, 저거 1000만 원 간다. 그러고 있다 지금 50만 원 됐어. 응? 왜 못 팔았어? 욕심 때문에 못 팔아. 근데 그 욕심이 있는 게 좋아. 그치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러니하죠. 욕심을 가지고 주식해서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욕심을 버려야 돈을 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더 올라갈 줄 알아. 아주 순진하지. 근데 그런 경험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애플이라는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그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매수매도 시그널을 내는 건데, 자, 여기에 마지막에 어때요? 매수 신호가 떴죠. 매수 신호가 떴어요. 여기 1분 단위고, 여기 2분 단위고, 여기 3분 단위야. 자, 어떻게 할 거예요? 1분 단, 2분 단, 1, 2, 3분 단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갔어? 132불에 사서 지금 149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만 7, 8% 올라갔죠? 그죠? 1분 단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가져가? 예. 오케이. 2분 단. 2분 단. 한 7% 벌었어. 1,000만 원 넣었으면 한 70만 원 번 거야, 지금. 어떻게 할까, 2분 단? 할게요. 다 팔아?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그냥 반 팔았다고 치자. 그러면 500만 원어치 팔아서 욕심을 잘랐어요. 그래서 3분 단. 사요. 또 사? 이야. 예제 중에 제일 강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사! 불타기! 그거 불타기라 그래요. 자, 간다. 또 사! 또 샀어. 여기는. 자, 잘 기억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서 한 번만 더 가자. 자, 이렇게 올라갔어. 기가 막히게 올라갔지. 자, 1분 단은 어떻게 할 거야? 반만 팝니다. 아유, 반만 팔아. 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이야. 여기는 벌써 반 팔았고, 여기는 반 팔고, 그 다음에 2분 단은 50% 나눴어. 500만 원씩 나눴어.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벌고 있잖아. 네. 이미 이익 실현했어. 마음 편하지. 그지? 3분 단은 불타기 했어. 성공했어. 1000에 1000 더. 거의 타짜야. 1000엔데 여기 1000 더 써. 근데 제일 많이 벌었어, 지금까지. 어떻게 할 거야? 더 타? 죽이는데? 활활 타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전문가라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3분 단. 제가 아는 분한테 맡길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30% 팔게요. 30% 팔아. 오케이. 야, 멋진데? 자, 이제 결과를 알았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고민되지? 어떻게 할 거야? 1분 다.
하나도 안 팔았어 지금. 132불에서 아닙니다. 172불. 반값 팔았습니다. 여기 반 팔았으니까 132불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지금 한 170불까지 와. 172불까지 왔어요. 175불. 그러면 한 40불 벌었잖아요. 한 25%, 30%번 거야. 그죠? 잘하고 있죠? 네? 예측을 잘해서 그런지 기대를 잘해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까지 왔어. 반 남은 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다 팔고 나올 겁니다. 아니 그분 이쪽 분은 2분 단위니까 1분 단 의견을 들어봐야지. 1분 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홀드. 오케이. 반 팔았으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2분 단. 지금 반 팔아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10% 남기고 다 살게요. 10% 남기고 봤어요 이거? 10% 남기고 다 팔았어. 이제 10% 남았어. 자 여기 더 타? 아까 30% 판다 그랬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70% 남았어. 40% 할까? 40% 팔았어? 오케이. 어떻게 할 거야? 자 1분 다. 얼마 남았지? 아니 다시 사는 건 없어. 하나 다 팔면 끝이야. 여기처럼 아까부터 처음에 다시 산다. 그거는 괜찮아. 자 1분 단 어떻게 하실래요? 버티기. 이제 몇 프로 남았죠? 50% 남았나요? 2분 단. 10% 남았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가지고 있을게요. 그냥 가지고 있다. 또 여기는 홀드. 여기는 30% 남았지. 3, 4. 이제 매수가보다 어때요? 132불보다 더 빠졌어요. 자, 봐요.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서 샀어요. 똑같이 샀어. 근데 각자 이익의 크기도 다르고 지금은 다 손해야. 그죠? 아까 이익 실현 안 했으면 어땠어? 야, 저거 100만 원짜리 200만 원 갈 거야? 300만 원 갈 거야? 그리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마이너스죠. 자, 똑같이 샀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깨져 있어? 그리고 똑같이 샀는데 왜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여기는 조금 벌고 여기는 더 많이 벌었어? 돈 번 거의 크기도 어때요? 다르지. 사기는 같이 샀어. 왜 그럴까? 예측을 잘해서 그럴까? 막 재무제표 분석하고 뭐 기업 가치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잘해서 그랬을까? 뭘 잘해서 그랬을까? 매도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은 손해를 안 본 거야. 그죠? 이거 그냥 냅다 사놓고 아무 신경도 안 써. 이거 사기 시작하는 순간 내 돈이죠. 내 돈인데 사놓고 가만히 있어. 그거는 8살짜리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매수 보유가 기술이에요? 매수 보유가 나만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할 수,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뭐야? 매수 보유지. 그거는 그 어르신도 할 수 있고 10살 먹은 애도 용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들 지금 느꼈잖아요. 어때요? 매도를 잘하는 거야. 관리를 잘해야 돈을 버는 거야. 주식은 제가 30년 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와 이익 관리를 하는 관리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회자가 됐잖아요. 그죠? 100만 원에서 156만 원까지 한 달도 안 돼서 갔어. 그럼 나 같으면 어때? 여러분들 같았으면 지금 하는 행태로 똑같이 했으면 50% 벌었잖아. 그죠? 그러면 7, 80%라도 어떻게? 잘라놔. 그리고 스탑을 얼마 해놔? 100만 원 샀으면 120만 원의 스탑이라는 걸 놔. 그러면 150만 원 갖다가 120만 원을 침과 동시에 나는 120만 원의 매도가 되는 기능이야. 그러면 나는 70% 팔아먹고 30%도 주당 2만 원씩 어때요? 20만 원씩 먹었잖아.
근데 그런 관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 200만 원 갈 거야, 300만 원 갈 거야. 그리고 지금 50만 원 돼 있어. 반토막이 났어. 응? 주식은 리스크 관리와 이익 관리의 결정체. 사업도 마찬가지죠. 경영학과의 핵심이 뭐예요? 머니게임과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거의 핵심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뭐라고? 관리야, 위험 관리. 이익 관리와 위험 관리를 잘하면 누구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왜? 골치 아파. 뭐 가치 투자 분석을 해. 주식을 하고 싶은데 뭘부터 공부해야 될지 몰라. 근데 공부하는 건 좋아. 가치 투자를 분석을 하든 뭐 차트를 분석을 하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차트를 보기 시작했냐? 가치 투자라는 말은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일반인들한테 정보가 공유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인터넷이 언제 나왔죠? 90년도 후반에 나왔어요. 그러면 가치 투자가 일반인들한테 퍼지기 시작한 건 지금 25년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가치 투자를 하는데 그럼 주식을 한 지 지금 400년이 넘었어요. 그럼 1900년도에는 가치 투자 할 수 있었을까? 없었죠. 여기서 한 1000km 떨어진 회사 갔다 오면 마차 타고 갔다 와야 돼. 걸어서 갔다가 정보를 딱 얻고 올라오면 1년 걸려. 6개월 걸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350년 동안, 현재서부터 350년 동안 어떤 게 발달을 했느냐? 차트를 보고 이 차트라는 지나간 가격의 흐름을 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연구나 움직임이 무지하게 350년 동안 더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야, 차트가 앞니를 알려줘? 아니, 앞니를 알려주는 지표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뉴스도 마찬가지고. 뉴스가 앞니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근데 가장 빠르게 어른이든 아이든 주식이나 변동성 있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려면 가격 차트의 흐름을 보면 돼요. 근데 어떤 가격 차트의 흐름을 봐야 되느냐? 시장 참여자가 많은 가격 차트를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삼성전자 같은 거, 애플 같은 거. 그러면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죠? 삼성전자 하루에 평균 6, 7천억 이상 거래가 돼요. 미국에는 그런 종목이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종목 10대 개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예요. 우리나라 몇 프로겠어요? 2%예요. 제대로 하시네. 그만큼 돈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분석하면 차트를 왜 분석하겠어요,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 차트의 변곡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변곡점에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어떤 지점에서는 자, 여기서 보니까 올라갔어, 여기서. 그죠? 이 변곡에서.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 야, 여기서부터 가격이 여기서 딱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 여기서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가격은 정확하게 전 세계 이게 애플이 하루에 몇 조씩 거래가 되는데 몇 조에서 몇십 조씩 거래가 되는데 이 애플이라는 주식을 누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 얘기는 시장 참여자가 많을수록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나 가격에 심리가 녹아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매수와 매도의 돈이 쌓여서 이겼어.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가격대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올라갔던 이유가 매수의 돈이 이겼던 이유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안 사고 어떻게 해요? 이런 변곡점에서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그런 지점들을 연구를 하는 거지. 옛날 사람들. 우리 1980년도, 90년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차트 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걸 그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한 10분이 정보는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10분이 차트를 보고 야 그게 뭐야? 야 여기서 이게 주식이라는 건데 여기서 싸게 사서 여기서 팔면 돈 버는 거야. 그 이분들이 그 오는 종이를 다 어떻게? 카피를 해. 그렇겠죠? 돈 벌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리고 앉아 있어.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가르쳐드린 그 방법이 뭐냐? 이중바닥이라는 거. 이중바닥이라는 패턴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확률 게임을 하는 거야. 다른 데서는 절대 안 사. 요런 변곡점에서는 어떻게? 산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총알이 10개 있으면 총알 하나를 주고 셋, 다섯, 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만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가차없이 짧게 시장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떨어질 거야 라고 주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다 뭐예요? 핑크빛 희망만 가지고 사잖아.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까 여기서 막 머리 아파했어요? 막 올라가는데 머리 아프지? 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건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을 사서 50%, 60%, 70% 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왜 편안하죠? 왜 편안하죠?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계속 가지고 포기했잖아.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의사결정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올라가면 10,000원에서 13,000원 올라가면 이 똥줄이 오히려. 왜? 이걸 팔아야 돼. 계속 가져가야 돼.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건 뭐냐면 내 돈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돈에 내가 신경 안 쓰는데 누가 내 돈에 신경을 써줘요. 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누가 챙겨주냐 이 말이야.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임인데. 근데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잖아요. 야 여기서 깨지면 어때? 손절나. 칼같이 나. 그럼 아이들의 매매일지를 보잖아요. 아이들의 매매일지를 보면 적게 깨지고 크게 벌어요. 근데 어른들의 매매일지를 보면 적게 먹고 크게 켜져. 나 승률이 80%야. 와 죽여. 근데 계좌는 마이너스야. 그럼 안 해야 돼 주식.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어때요? 불을 보듯 뻔해. 그것도 다 잃어. 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순수하니까. 어? 근데 아이들은 이걸 배워서 그대로 해요. 계좌가 10번, 20번, 30번, 40번 매매를 거듭하다 보면 계좌가 무상향이 돼. 응?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식에 열정적이고 관심이 있고 이렇다면 매수 후 상승하는 확률이 높은 구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려고 책도 보고 주식 강의도 듣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고 돌아서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때? 잘 안 되죠. 왜? 바로 돈 벌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뭘 빠뜨려 먹는다고? 학과 동시에 돈을 벌려고 해. 학과 그 다음 뭐를 해야 돼? 습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저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제2의 업으로 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저는 호랑이 선생님처럼 가르쳐요. 애들은 호랑이 선생님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주 잘해요. 왜? 배운 대로 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비근한 예로 머리가 좋으면 주식을 잘해? 네? 여러분 뉴턴 아시죠? 뉴턴 주식하다 망했어요. 어?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 어때요? 노벨 물리학상 탄 상금 있잖아요. 그거 주식하다 다 날렸어. 그 학생 음매? 진짜야. 근데 뉴턴하고 같은 동시대 음악의 어머니인가 음악의 엄마인가 누군가 있어. 핸델이라고. 뉴턴하고 같은 주식을 샀는데 핸델은 벌었어.
아까 여러분들처럼 핸델은 관리를 잘해서 먹고 나오고 뉴턴은 불타기를 했어 계속.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10배까지 올라갔어. 근데 다시 원점으로 온 거지. 뉴턴은 여기서 사서 계속 불타기 하니까 어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지. 핸델은 중간에 들어왔어. 뉴턴이 샀다는 소리 듣고. 그 핸델은 무서워서 한 30, 40% 먹고 나왔어. 뉴턴은 계속 불타기 했어. 개박살 났지. 단가가 올라가잖아.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개박살 났어. 응? 아,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이 해치펀드 만들었어요. 2년 반 만에 파산했어. 응?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아, 난 가치 투자야. 워렌 버핏도 자기가 상가격 대비 20%에서 30% 사이가 되면 손절이라는 거래요. 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 누구나 다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 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을 때도 있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맞지. 안 맞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손절해야지. 그게 그냥 행동으로까지 가.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욕심이 있으니까 막 가격이 30% 40% 빠져도 뉴스에서 그 회사와 사랑에 빠져서 뭘 찾아요? 좋은 뉴스만 찾아갖고 끌어안고 있어. 그리고 돈 생기면 어떻게 해? 또 물타기 해. 처음부터 물타기를 하려고 자금 관리를 해서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사놓고 20, 30%가 빠지니까 화들짝 놀라서 또 어디서 돈 모여갖고 돈 넣어. 그러면 인생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95%가 시장에서 손실 보고 있다는 사실만 명심하시면 돼요. 절대 앞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없으면? 자기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누가 종목 줘서 팔자 고칠 수 있으면 여기 팔자 고칠 사람 많아요. 종목 하나 잘 받는다고 팔자 고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서너 번의 운 때는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에코프로 같은 거. 어? 근데 그것도 잘 못 잘라 먹어서 그냥 기분만 좋았다가 만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사실은. 응? 근데 이걸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할 거면 운때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자기 실력과 원칙, 기준이 없으면 이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주식 강의를 하거나 증권사나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5% 안에 들 자신이 있으면 내가 진짜 주식을 해서 돈을 벌 그런 노력과 준비와 그런 원칙과 기준이 생겨 있다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서 그렇지 않다. 절대 안 하는 게 현재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도 그렇게 놔둘 거예요? 아니에요. 길을 모를 뿐이지.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이게 정석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관리에 대한 개념,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예측은 계룡산 들어가서 50년 돈 닦으면 한 10초 뒤에 알 수 있어요? 1분 뒤에 알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는, 관리는 어때요? 노력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욕심 때문에 그걸 하기 싫은 거지. 귀찮은 거지. 응? 이게 정말 엄중한, 왜 우리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쌈짓돈 해갖고 주식이나 해볼까? 엄청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내 피땀이 들어간 돈이잖아요. 응? 내가 내 원칙과 기준도 배운 것도 없이 무엇을 해볼까? 주식이나 해볼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